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던 대구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최근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조성 중인 풍기온천 휴양단지 내 여관시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 오늘은 지역 문화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젊은 문화 전파사들의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겠고 오후에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33도, 안동 30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강한 소나기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낙성 비가 예상돼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한편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텐데요. 오늘 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내일까지 최고 7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던 대구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최근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진 중인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경기가 완전히 되살아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지난 2007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1년 전에야 시공사와 계약을 했고 최근 조합원 분양을 마쳤습니다. 320세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주를 했습니다. 준비를 갖다가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경기가 조금 풀려가지고 수성구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도 최근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기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구의 한 재개발 대상 마을. 2006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최근 재개발 조합 해산 신청을 했습니다. 건물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도시가스 설치조차 거절당해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6, 7년 전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너무 활발해서 금방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하는데 너무 어려웠고 개발비나 이주비 등으로 이미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도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거기다 이제 비용은 계속 대금을 해놨는데 그 이제 부분하고 굉장히 가중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260여 곳 가운데 개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아직까지는 10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대구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4차 순환 고속도로 성서 지천 구간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가 추진 중인 4차 순환 고속도로 성서 지천 구간 공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성서 지천 구간은 대구의 중요한 생태축인 달성 습지와 대명 유수지를 파괴하고 금호강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 건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주간 경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0.07%, 그리고 전세 시장은 0.05%포인트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은 경주에서 중소형 아파트들이 소폭 강세를 나타내며 0.31%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산과 포항, 구미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경산시가 0.3%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상주와 영천, 경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과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시가 조성 중인 풍기오천 휴양단지 내 여관시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속칭 러브모텔이 들어서 영업 중인데
시 예산으로 조성한 부지를 모텔업주에게 분양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논란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영주 풍기온천 휴양단지입니다. 물놀이 시설을 갖춘 종합온천장에 정보통신부 수련원, 인삼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민자 유치로 대규모 휴양시설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지난 2000년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숙박시설로 무인 시스템 방식의 러브모텔이 1년 넘게 영업 중입니다. 러브호텔 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쉬었다가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면 아무도 모르죠. 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부지를 러브호텔에 분양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도가 있으면 좋지 그거야. 콘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들 뭐 이렇게 해먹고 그렇게 하면 가족들 가서 좋고 그렇지. 영주시는 모텔 건립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신청이 있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어제 제재가 돼 있었으면 당연히 건축 허가 안 나가지고 저지가 됐을 텐데 실정 법상으로는 그게 승인 안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민자유치 부진으로 휴양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러브모텔 논란까지 일면서 영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경찰과의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대구경북경찰청 수뇌부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최재경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은 지난 3일과 9일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 간부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4대 악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형사부와 대구시내 경찰서 간의 간담회도 열고 있는데 앞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대구시 중구 한 2층 건물 매입을 가계약한 뒤 지난 3월부터 성금 모금과 기념품 판매 활동을 벌여 이력 8천여만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순학 할머니의 유산 5천만 원을 더해 최근 건물 매입을 완료한 시민단체는 전시물 설치비와 건물 수리비 마련을 위해 2억 원을 추가로 모금해 리모델링한 뒤 내년 광복절쯤 역사관을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종 무산될 경우 151억 원의 투자금을 날리고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지금껏 사용된 돈은 모두 151억 원. 이 가운데 60억 원을 포항시가, 나머지는 포스코 건설 등 10개 기업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협약서에는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포항시의 귀책 사유로 본다는 불리한 규정이 포함돼 있고 감사원도 포항시가 151억 원의 손실을 모두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수보호구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구역에 조성함으로써 이미 15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이 집행 금액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협약에 의하면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또 다른 문제는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 700여 명의 집단 반발과 피해 보상 요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안을 끌고 가게 되면은 어떤 그런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의 심리가 이제 내재되는 게 안 되는 걸 자꾸 억지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봅니다. 더구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2단지 조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심한 불경기로 분양이 안 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부담을 고스란히 포항시가 떠맡도록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산업 용지는 그 추후에 분양이 안 될 시 우리 포항시가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 소재를 두고서도 현재는 감사원이 담당 국장과 과장의 징계를 요구한 상태지만 궁극적으로 포항시장이 모두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입지 여건이나 행정 절차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단 사업부터 버려놓고 보자는 포항시의 과욕에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모의 권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39살 성 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4월 15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대생의 얼굴에 모의 권총을 발사해 찰과상을 입히는 등 자신이 만든 사제총을 행인 3명에게 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안동시 옥동의 한 모텔에서 여주인 46살 이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씨는 모텔 안내실 욕조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는데 이를 8살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모텔 내부를 잘 아는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대구시 수원구 만촌동 담티고개 고가도로에서 37살 이모 씨가 몰던 화물차에서 500kg짜리 공작 기계가 떨어져 일대 교통이 50분가량 일부 통제됐습니다. 출동한 119가 크레인으로 공작 기계를 끌어올려 교통은 다시 재개됐는데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이 씨에게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하면서 이 금요일 밤은 주말의 시작으로 자리 잡았죠. 언제부턴가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불타는 금요일 밤, 불금을 즐기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건전한 불금을 위한 참신한 공연이 기획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찬 불금 프로젝트로 지역 문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젊은 문화 전파사들의 공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대구 지역의 문화 전파사를 자처하는 세모라미 멤버들이 준비한 알찬 불금 프로젝트에 막이 올랐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밤을 겨냥한 공연답게 공연장 입구의 풍경부터 남다릅니다. 오늘 판소리 공연이 있어서 이제 공연하시기 전에 출출하실까봐 음료 준비했고요. 또 술 같은 거는 이제 한잔 하시고 가면 흥을 더 돋우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세모라미는 함께 문화를 생산하고 함께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 프로슈머 단체로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12월 결성 이후 6개월 만에 첫 공연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판소리쇼, 토크 콘서트, 마임, 퓨전 국악, 총 4부작에 걸쳐 기획된 이번 공연은 불타는 금요일 밤을 위한 공연이라는 참신한 기획에 힘입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퓨전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기타나 젬바나 이런 악기들로 같이 국악이 어우러진다는 게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밤을 위한 공연인 만큼 공연 이후 관객과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것도 신선한 취지였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공연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게 제일 뜻깊은 것 같아요.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알찬 불금 프로젝트에서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전일환 씨는 토크 콘서트 형식인 두 번째 공연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랑을 노래합니다. 금요일 저녁, 일주일의 바쁜 일상을 마무리한 관객들의 뒷전에 달달한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에 관한 호르몬들이 뇌 속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외기간이 3년 정도를 갑니다. 장동건이랑 사귀어도 3년, 저랑 사귀어도 3년. 처음으로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어떤 주도적인 음악회 한 편을 만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제 평생에.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많고. 알찬 불금 프로젝트 네 번째 공연팀인 필소굿의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동서양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룬 청한 음색이 연습실 가득 울려 퍼지는데요. 대금 연주자로 알려진 양성필 씨가 결성한 그룹 필소굿은 좀 더 쉬운 국악, 생활 속의 국악을 위해 퓨전 국악 무대를 선보여온 그룹으로 알찬 불금 프로젝트 마지막 공연을 장식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연을 생산자에서부터 또 확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임인 것 같아서 저도 동참을 하게 됐고요. 젊은 문화 전파사들의 참신한 기획이 돋보인 알찬 불금 프로젝트는 7월 26일 금요일 저녁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인데요. 문화의 향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금요일 밤을 위해 알찬 불금 프로젝트를 추천합니다. 이상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직원별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부서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구군 부단체장들과 매달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은 강제로 견인해 공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171억 원을 징수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를 가졌던 2013 프로야구가 오늘부터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삼성은 NC를 홈으로 불러들여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상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삼성은 시즌 상대 전적 6승 1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여온 NC를 상대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로 윤성환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NC와의 주중 3연전 가운데 오늘 경기와 오늘 목요일 경기를 저녁 6시 15분부터 라디오 표준 FM을 통해 중계방송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 사절단을 보내기로 하고 참가업체 모집에 나섰습니다. 파견 규모는 대구 경북 지역 수출 중소기업 10개 안팎으로 종합 품목 가운데 현지 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선정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대구시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대구 33도, 안동 30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강한 소나기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낙성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북한 지방에 머물며 중부지방에 강한 비를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텐데요. 내일까지 최고 7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이 무더위 속에 소나기만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 28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2도, 김천 32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의 낮 기온 30도, 의성 3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포항에도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대구에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주 후반쯤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폭염이,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